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고려 아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, 좀 고려 아연에 있어서 우리가 재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좀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고, 우리가 오늘 오전 시장에서 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릴 건데,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좀 단타라든지 아니면은 좀 빠르게 회전을 자체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섹터들에 대해서 공부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은 뭐 고려아연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은 최근에 뭐 55만 5천원까지 올라가면서 정말로 크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,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매수가는 42만 5천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매수가의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, 그리고 우리는 좀 가격적인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뭐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딱 여러분들한테 3,85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, 결국에는 이만큼의 좀 가격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이 들어갔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VIP 방에서도 같이 매집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, 결국에는 10% 이상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반은 정리를 하고 반은 더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확정 수익 어느 정도는 좀 지어 놓으시고 반은 좀 더 여유롭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결국에는 수익적인 부분이 따라올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좀 편안한 위치에서 잘 잡느냐 못 잡느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2차전지랑 엮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아요. 근데 2차전지랑 엮이다 보니까는 좀 더 상승적인 부분이 좀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, 2차전지 소재인 이제 양극재 원료가 되는 전구체 사업에 나서면서 배터리 소재주로 변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니켈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발트, 망가, 이런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비철금속 추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고려 아연이기 때문에 전구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2차전지 소재 사업에서도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자회사인 K잼을 통해서 전해동박 사업에 나섰던 부분도 있고, 이 전해동박이라고 하는 부분은 2차전지의 집 전체로 전자를 모으고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2차전지에서도 굉장히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, 우리가 조금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 고려 아연의 퍼 자체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지금 퍼 자체를 보게 되면은 고려 아연이 15배밖에 안 돼요. 근데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는 거, 지금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80배까지 올라가 있고, 그 다음에 지금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87배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 아연의 퍼 자체를 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좀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어떤 위치에서 좀 좋은 매수가에서 잘 잡았냐가 굉장히 큰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오늘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또 올라가요. 뭐 3%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, 항상 좀 실적적인 부분이 있어서 원자재도 여러분들한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, 삼성전자 우리가 횡보 기간 자체가 너무나도 길다 보니까는 차라리 삼성전자에 물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포스코에 물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, 34만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매집하시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, 결국에는 포스코도 상승적인 부분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철강 이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뭐 강세 섹터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은, 일단 대북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대북주 중에서도 좀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었는데, 지금 보시면은 뭐 남북 직톡 연락선 오늘 10시 복원 뭐 이런 내용 때문에 대북주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,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렇게까지 큰 이슈는 아니에요. 큰 이슈는 아니고 단지 끊겼던 게 뭐 연결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, 오늘 시장이 돈들이 여기저기 좀
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는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없구나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만큼 그렇게 뭐 큰 이슈는 아니에요. 큰 이슈는 아닌데 이 기사 하나로 대북주들이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, 지금 뭐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, 자, 상한가를 가는 부분, 그리고 뭐 한창도 올라가고 있고, 뭐 금강산 뭐 관광으로 아난티, 그 다음에 뭐 신원, 대하티아이, 뭐 현대로템, 현대엘레베이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, VIP 방에서 잡은 종목은 현대엘레베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7% 이상의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이 대북주들 관련해서도 분명히 의외인 종목들이 있어요.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대오AL을 조금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대하티아이랑 이제 함께 철도 쪽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대하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테마로도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는 대하티아이는 정치 테마랑 엮인 게 없고, 그래서 오늘 좀 제법 좀 강하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, 대오AL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책주로 GTX로 엮이다 보니까는 오늘 상대적으로 좀 크게 못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대북 테마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, 대북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전반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산업군에 대해서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움직여요. 그래서 관련주만 대충 뽑더라도 100개가 넘기 때문에, 좀 대표적으로 뭐 송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철도, 그 다음에 뭐 인도적 지원의 뭐 식량이라든지 아니면 사료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금강산 관광, 그 다음에 DMZ, 그 다음에 뭐 건설, 그 다음에 시멘트, 뭐 개성공단, 너무나도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저것 뭐 다 뿌려놓고 살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부분, 근데도 차트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현대엘레베이 같은 경우에는 VIP 방에서도 49,900원 이하로 매집을 했던 종목이에요. 지금 보시면은 현대엘레베이 49,9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사인을 드렸는데, 이것도 결국에는 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뭐 보시면은 5만원 라인을 이렇게 쭉 그어 놓으면은, 자,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. 근데 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는 여기서 좀 빨리 좀 마무리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, 이게 대북주로만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최근에 보시면은 정책주로도 건설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이 나왔고, 여야 모두 주택 공급 계획이라든지 부동산 공약적인 부분, 그리고 결국에는 건물을 짓고 빌딩을 짓는데 필요한 거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. 여러분들 뭐 계단으로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은 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같이 건설적으로 좀 묶이는 부분이 있는데, 뭐 이 회사가 시장 점유율 자체가 13년 연속으로 1위를 했고 글로벌 시장에서 8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괜찮아요. 근데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는 뭐 하나가 터지면은 좀 빠르게 좀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, 그리고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거는, 그래도 테마지만은 우리는 재무제표에서 가장 깔끔한 거를 좀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뭐 현대엘레베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매출적인 부분이 뭐 매년 뭐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, 영업이익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재물을 우리는 좀 항상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늘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 게, 윤석열 관련주들이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와요. 뭐 윤석열 테마가 그동안 마치 뭐 대선에 안 나올 것처럼 지지율이 소폭 내려오기 때문에 뭐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, 근데 다시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여기서도 뭐 기사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, 자, 뭐 전국소 초단위 입금, 뭐 소액 후원금이 초단위 입금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이슈적인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서현이나 덕성, 웅진 이런 것들이 좀 윤석열 관련주로 좀 대표 관련주로 오늘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고는 있는데,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라리 뭐 윤석열 관련주로 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거래량이 없어도 차트적으로 좀 안정적인 승인을 잡으시거나, 아니면은 지금
윤석열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쪽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? 윤석열 쪽이 가면은 분명히 이재명 쪽이 가라앉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뭐 지금 뭐 KD도 뭐 그렇게 오늘 뭐 7% 이상의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, 뭐 정다운도 뭐 지금 굉장히 고점을 찍고 바닥까지 좀 내려온 부분, 그 다음에 이니텍도 썩 시원하게 가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고,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다시 한번 들어 올리기는 했지만,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윤석열 뭐 인물주 테마주를 하고 싶다, 근데 윤석열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반대편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좀 단타라든지 단기성이라든지 테마주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뭐 하락적인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. 지금 아마존 비트코인 결제 허용 사실무근 발표 때문에 좀 하락이 나왔는데, 어제는 뭐 허용을 한다라고 해서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바로 반박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는, 자,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왔죠. 자, 아마존 사실 아니다, 이렇게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뭐 비덴트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기술투자, 그다음에 뭐 위지트, 이런 것들이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테마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거를 뭐 지금 당장에 사서 뭐 끌고 가서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, 기사 하나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몇 프로가 됐던지 반이라도 빨리빨리 확정 수익을 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좀 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특히라도 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눈치껏 좀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, 분명히 코인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. 근데 코인 시장이 안 좋으면은 당연히 위지트라든지 비덴트, 연간 종목들이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, 코인 시장이 어제처럼 좀 불장이다라고 하면은 코인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엮어서 같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뭐 나쁘지는 않아요. 뭐 상승, 뭐 코스피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, 코스닥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, 그 다음에 뭐 외국인도 뭐 선물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, 우리가 여기서 좀 파악을 해야 되는,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게 딱 지표가 두 개가 있어요. 그게 뭐냐, ADR이랑 RSI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. 왜냐, ADR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 이하. 자,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. ADR. 자, 여러분들 좀 이거를 보셔야 돼요. 이거는 보셔야 돼요. ADR이 80 이하, 그리고 RSI가 30 이하. 이거는 지금 뭐 침체 구간, 그 다음에 매도 금지 구간, 매수 구간으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, 지금은 지수 대비 종목들 하락이 거세면서 시총 상위주들이 좀 지수를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면은, ADR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코스피는 떨어지고 코스닥은 좀 더 강하기는 해요. 지수는 신고가 근처인데 코스닥 종목들은 저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종목을 좀 싸게 사는 게 지금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좀 이런 거 좀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빠르게 좀 뭐 삼성전자 9개월째 뭐 여러분들 막 존버하고 막 이거 언제 가나 할 바에는 좀 빠르게 돌려서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